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네, 미국 주식부터 살펴보면 일단 러셀 2000로 대표되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어제 마이너스 1.48%고요. 장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시간 기준으로 뭐 점심시간대까지는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뭔가 모멘텀을 회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시장입니다. 막판까지 계속 내리꽂는 아주 좋지 못한 흐름 보였네요. 이에 따라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1000개가 넘는 주식,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1500개가 넘는 주식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계속 좋지는 못해요. 특히 나스닥이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나스닥 안에서도 떨어지는 종목들의 양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았다는 게 뭔가 개별 주식들의 선호도가 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개별 주식들 살펴보시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슬라 200불을 또 못 넘었죠. 이런 흐름들은 마치 애플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애플이 150선을 못 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여전히 뭐 애플 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애플에게 150불이 있다면 테슬라에게는 200불 선이 있는 거겠죠. 그 저항선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뭐 제약 쪽과 그리고 생활용품, 필수 소비재들이 그래도 괜찮은 흐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것은 나스닥 안에 위치한 일부 기술주들이 상당폭 하락한 것,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좋지 못한 흐름 보였습니다. 금리를 살펴보시죠. 미국의 정책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2년물 같은 경우에 4.9억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기준으로 좀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4% 이하로 10년물이 내려오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했던 게 사실인데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거죠. 10년물 금리가. 과연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채금리가 얼마나 또 따라줄 것인지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에 진행하는 파월의 발언이 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 시장 역시 외환 시장 역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의 큰 방향성에서 지금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하는 약세가 될 예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이런 흐름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22,400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크게 달라지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5,200불을 상행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위한 이 대출 현황 역시 대다수의 은행들 5%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농협은행만 금융채 기준인데 금융채 기준 역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픽스 기준에 비해서 금융채가 상당히 낮은 모습을 형성을 했었는데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3월 초반에 이 금리 상황은 전달,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진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목돈을 만들기 위한 정기예금 광주은행이 최상단으로 치고 올라왔지만 전반적으로 3% 중후반에 위치하면서 우리의 목돈을 만들 때 안정적이던 정기예금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금리가 지금 상당히 상승을 했으니까요.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죠.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나 둘씩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위치했던 구현대가 대형 평수의 거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왼쪽에 위치한 신현대 36평형 33억 5천에
중요한 건 최고가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입주를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단지죠. 29억 5천까지 해서 약 10% 빠진 26억 2천 이 이상으로도 계속 뭐 거래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역시 강남권의 신축 대단지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마아파트 34평형과 31평형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둘 다 거래는 있었습니다. 34평형이 22억 4,500에 위치하면서 20억은 너끈히 돌파를 한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얼마 전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했죠. 18억 5천에 등재가 됐습니다. 구축이기 때문에 뭐 음마아파트와 더불어 전세가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홍파동에 위치한 경동자이입니다. 2단지, 3단지가 있죠. 이번에는 2단지 거래고요. 18억 1천에 18억 1천만 원에 실거래가 등재됐고 중요한 거는 전세가 역시 10억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10억 9천에 실거래가 등재되면서 뭐 최고가보다 많이 빠진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의장 파월의 스피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내일 밤과 모레 밤 하원과 상원 양원에서 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 끈적끈적해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0.25가 아닌 빅스텝 0.5를 반영할 생각은 없냐라는 얘기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과연 보여줄지 아니면 지난 FOMC처럼 비둘기 파울로 다시 돌아갈지 그거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는 게 중론이죠. 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도큐 그리고 JD, 오라클까지 그래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어닝 플레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